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코인 가상자산 쪽에서 유명하신 분 강한국 작가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인 강의하시느라 바쁘시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라는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너무 귀엽게 네, 말씀해 네, 주시는 네. 것 같은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오늘 저희가 촬영 날짜가 4월 11일. 네, 그럼 한 이제 열흘 정도 남은 거죠? 얼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반감기 직전과 후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고, 네, 또 사실 이제 반감기 때문에 뭔가 비트코인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 전망들이 많았는데, 이전에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한 73,000달러까지 올라섰다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7만 달러까지 회복이 됐는데, 사실 그 이전에 비하면 또 많이 오른 건 맞는데, 네.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시세의 폭발, 분출, 이건 아직 안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비트코인 향후 전망, 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도 전 반감기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전 반감기가 이제 3번 있었죠. 지금 4번째 반감기인데 보통은 반감기 오기 12에서 18개월 전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완만하게 오르기 시작했다가 반감기 이후에 또 12에서 18개월 추가로 오르고 고점이 오는 경우가 지금까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반감기 땡 오면 그때부터 가격이 미친 듯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요. 보통 반감기 3에서 6개월 후에 미친 상승장이 보통 옵니다. 반감기 지나고 3에서 6개월 후.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그래왔고요. 물론 이번에 똑같이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딱히 다르게 흘러간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은 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가격이 높을 때는 모든 업체들이 행복하게 반도체를 팔고 잘 살고 사는데 반도체 가격이 내려갈 때는 약한 업체들부터 먼저 망하거든요. 네. 먼저 망하고 치킨 게임이 생긴 다음에 약한 업체를 망하고 강한 업체들은 살아남고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더워를 가지고 가격은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있거든요. 채굴업체들이 막 전기를 돌려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반감기가 땡 오면은 걔네들의 수익성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똑같은 전기를 굴려가서 1비트코인을 받았는데, 지금 막 돌려도 그 똑같은 전기를 해도 0.5 비트코인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반감기가 오면은 처음에 영세업자들이 자금 압박을 받고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채굴한 비트코인을 막 팔면서 버티다 하다가 한 3에서 6개월 내에 다 망해버립니다. 네. 걔네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약한 업체들이 사라지고 강한 채굴 업체들만 남고 얘네들은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 그럼 채굴한 거 지금 안 팔아도 되겠네라고 좀 더 보유하고 있자 하면은 매도 물량이 급감하고 네.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자주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딱히 다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3에서 6개월 사이에 시세가 더 폭등한다. 그러면은 4월 한 20일 전후로 이제 반감기면은 한 7월 20일부터 한 10월 20일 그 사이에 시세가 분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폭발적인 상승장이 시작한다는 거고, 시작한다. 그럼 이제 이게 대충 언제까지 가느냐? 보통은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내년 4월에서 10월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반감기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벌써 그 전에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내년 10월보다는 내년 4월까지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조금 빨라진다라는 거죠.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이제 변수가 또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현물 ETF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려면은 한강에 이제 다리가 없고 나루터에 가가지고 한번 오세요. 제가 이제 배 타고 저기 가고 싶은데 노 좀 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힘들게 섬에 갔어야 됐거든요. 섬에 막 도착해야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한강 대로가 딱 생겼습니다. 한강 대로가 딱 생겨가지고 자유롭게 섬에 넘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나루터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게 바로 현물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엄청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이제 미국 기관들 입장에서는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뭐가 좀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손쉽게 접근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에 가가지고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사실 코인베이스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굉장히 귀찮은 절차가 있었고 부자들 입장에서도 코인을 살려면은 내가 거래소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계좌를 만든 다음에 KYC,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증명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진짜 이렇게 내 여권 사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셀카 찍고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근데 5천원 부자면 굳이 내가 이런 걸 별로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쪽팔리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데 귀찮아서 안 해.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현물 ETF가 딱 생겼으니까 이거 그냥 클릭 2번 하면 사는 거잖아. 오케이, 사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비트코인이 전 세계 부자들한테 꼭 필요한 자산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사실 우리가 되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뭔가 이제 불안이 생긴다 뭐 이런 거, 뭐 이러면 전쟁이 터진다든지 혁명이라든지 뭐 공산화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게 하면은 이제 부자들은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는데 네. 그 나라가 급변하면은 모든 걸 다 뺏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자들은 내 자산의 일부를 어떻게 하면은 해외에 빼놓는가 이거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독일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거기에 딱 가보니까 이제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 신도시가 있었는데 그 신도시 건물의 80%를 중국 부자들이 다 사가버렸어요. 네. 걔네들이 돈을 빼돌려가지고 이제 해외에 갖다 박으려고 하는 건데 네. 사실 근데 부자 입장에서는 가서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는 어딘가 코인을 갖다 박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게 나중에 현금화하기도 좋고 네. 숨기니까 찾기도 어렵고 뭐 이러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원하는데 그 접근이 이제 ETF 이런 걸로 훨씬 더 쉽게 되었고 네. 그리고 그 부자들 때문에 꾸준한 수요는 있을 것이다 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굿뉴스는 최근에 4월 15일에 홍콩에도 비트코인 ETF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중국 부자들도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첫 번째 시세 차익. 지금 거의 중국 부동산도 망했고 주식도 망했는데 내 돈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이 ETF로 이제 분명히 살 거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해외로 돈을 넘겨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려는 중국 부자들의 수요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달러 강세 흐름 속에서 뭐 금가격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금이나 비트코인 자체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달러 대체는 뭐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네네. 그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나름대로 최근 500년 동안의 뭐 경제, 뭐 정치 흐름 이런 걸 분석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겁니다. 일단은 그 화폐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화폐를 신뢰를 한다. 그리고 보통 그 화폐는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이 묶여 있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정치인들은 화폐를 많이 찍어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정책을 쓰고 싶은데 돈 좀 찍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금이나 은에서 화폐는 결국 이제 벗어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막 돈을 찍어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어가지고 화폐가 망한 다음에 사람들의 신뢰는 사라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새로운 화폐가 생긴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 US 달러 체제에서 1945년부터 살고 있는데 그 체제가 서서히 좀 끝 무렵에 와닿은 것 같아요. 일단 1971년에 미국이 근본위기에서 탈퇴, 한마디로 더 이상 금과 달러가 묶여있지 않는 식으로 했고, 그리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후부터는 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돈을 찍어서 막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게 원래는 좀 비정상적이었는데 좀 정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그걸로 그렇게 막고 코로나도 그렇게 막고 하니까 이제 돈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이 미국 달러가 붕괴를 한다면은 뭔가 신뢰를 주는 새로운 화폐가 필요한데 뭐 그게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확률이 제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성은 좀 있다. 네, 그죠. 그러면 시세 분출 시작은 이제 아직 오지 않은 거고. 이게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한 그 시장인 게 4년에 한 번 그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상승장과 하락장이 둘 다 그 4년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한번 2014년, 18년, 22년 차트를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정말 처참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6년에도 아마 처참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코인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한번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25년에 털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시기를 내년 한 초 이후. 그쵸. 뭐, 이제 올해는 확실히 좀 안전할 것 같고, 내년에는 언젠가 털어야죠. 그럼 이제 뭐 언제 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그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최근 뭐 한두 달 정도 횡보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3월 초에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이 이제 4월 10일이니까 한 달 정도 횡보권에 있는데 그거는 그 전에 있었던 상승장에서도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인 가격이 이렇게 막 그 90도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이제 한 번 좀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하는 계단형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구간이 이제 우리가 소위 그 상승장 내 횡보장이라고 하는데
그 폭이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최고점 대비 한 25% 정도 떨어지면은 그럼 이건 더 이상 횡보장이 아니고 하락장이 시작이구만이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입니다. 그럼 지금은 횡보장이고요. 그렇죠. 지금은 횡보장이죠. 예, 지금은 제가 알기로 뭐 73,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네. 그다음에 뭐 64,000까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횡보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73,000이 최고점이었는데 여기서 25% 정도를 빼면 55,00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때까지 떨어지면은 이거는 더 이상 횡보장이 아니고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털고 나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사도 괜찮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네, 지금 사는 것도 괜찮은 게 기본적으로 그 역대 최고가를 비트코인이 돌파한 게 2013년, 17년 초, 20년 말 이렇게 한 4년 정도 네네. 구간으로 있었는데 보통 그때 들어갔으면은 그 후에 추가로 1년 정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가 돌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올해 3월 정도인 것 같은데 네. 한마디로 그럼 내년 2월, 3월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들어가도 된다. 네.